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작은 부상부터 큰 사고까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보험의 보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보시면서 내 자녀의 보험에 중요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훌륭한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12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보험,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오늘 강의는 강진옥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어린이 보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요. 태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30대 직장 생활 하거나 40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머니 5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거의 100세보다는 90세 보장을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100세 보장을 하면 참 좋겠지만 100세 보장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90세 또는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40대 요 안에, 즉 50대 아래쪽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은 100세 보장 또는 정말 120세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긴 세월의 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릴 건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나요? 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가 바꿔야 되는 문제는 중요한 보장이 없다면, 즉 알맹이가 없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사실 100세, 120세를 보고 가입하는 거라서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시거나 약간의 어떤 변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120살을 살아요. 100살. 거의, 왜냐면 제 부모님들 부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90세, 95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90세 이전에 부고장을 받았을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지금 40대까지 50대 이하의 40대 또는 30대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100세 보장이 꼭 필요한데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이죠. 자, 그럼 오래 산다는 건 행복할 것이냐, 재앙이 될 것이냐. 저는 오래 살기 위해선 건강이 되어 있고 필요한 돈, 많은 돈이 아니라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있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만 있다면 100살, 120살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보완을 해드릴 수 있는 것, 즉 앞에서 보시면 돈 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 건강을 내가 유지를 못해서 잃어버렸다든지 불의의 사고나 또는 내가 큰 질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노화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보완이 필요하죠. 대비.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가입한 보험, 건강보험은 정말 효자입니다. 자, 이 효자를 제대로 만들고 우리 자녀가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꼭 필요한 보험부터 순서대로 정한다면 저는 1순위 보험 준비물은 실손의료비죠. 반드시 표준체. 아프면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실손보험이 입원하면 5천만 원, 통원비 25만 원, 약값 5만 원에 지금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거 350만 원. 이게 1년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 250, 우리가 알아는 MRI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게 1년 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표준체로 되는데, 슬쩍 간과하고 있다가 내가 약을 먹는다든지 중대한 질병이 걸렸다든지 또는 내가 큰 수술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거절됩니다. 표준체가 거절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뭐를 가입해야 되냐면 유병자 실손을 하는데, 유병자 실손은 요 부분이 없어요. 즉 약값도 없고요. 도수, 그다음에 주사료, MRI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이 통원비와 입원비를 받는데, 이때 여기는 90%를 보장을 내가 받는 반면에 여기는 70%밖에 보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건강할 때 1순위 준비물, 자, 실손의료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만약에 근데 아까 지금 이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약을 먹고 있어요. 뭐 혈압약도 좋고요, 당뇨약도 좋고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표준체, 유병자가 아니라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약봉투 심사와 전화 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약봉투나 전화 똑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약을 먹고 있고 현재 약을 먹은 상태에서 내 혈압의 지수와 또는 당뇨 지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험회사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보험회사는 오히려 내가 약을 먹다 말다가 아니라 10년이 되었어도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나를 관리를 잘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받아주는 거죠. 약간의 할증만 내죠. 할증을 내더라도 이 앞에 쪽에 보신 이런 부분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할증을 근데 요렇게 안 받는 것보다는 할증을 내더라도 내가 보장을 다 받는 게 유리하시기 때문에 요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뭐 또 전화를 하면 뭘 물어봐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래 차트나 또는 검사 기록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한 내용, 검사 기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내와라, 주세요, 뭐예요. 귀찮죠. 그러나 이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절대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포기하지 마시고 약봉투 또는 전화 심사로 해서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1순위. 요거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안보험은 제가 보험 일을 제가 하고 있으면서 뭐 2번, 3번 아니 10번을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게 안보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의 발병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이 문제는 나이 드셔서 생기는 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데 대장암이 최근에 20대, 30대 또 백혈병이 20대, 30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암세포도 진짜 막 굉장히 활발한 상태가 돼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암보험은 정말 나에겐 없겠지가 아니라 정말 모를 일인데 보세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38.7%인 거는 10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같은 경우는 33. 3명, 10명 중에 3명은 이미 넘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암보험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암 진단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암 진단을 받으면 제일 걱정하는 게 어머 나 죽는가? 죽는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다 약값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칼 프라고 해서 신기술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요즘은 무슨 약을 쓰면은 낫는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굉장히 기술이나 또는 약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비용으로 내가 이 약을 처방받거나 이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 돈이 아니라면 어디서 내 진단비에서 받은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병원에서 받는 수술비는 아까 실손의료비에서도 나와요. 물론 중증이라고 해서 5년 동안 5%만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딱
단 한 번에 끝나고 뭐 몇 번에 1, 2년에 내가 암 치료가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 불치병이 아니고요. 만성질환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돈이더라는 거죠. 이 돈을 준비하는 게 내가 우리 집에 재산이 있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진단비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진단을 받으면 돈이 나오는데 수술을 안 하더라도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암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실 경우에는 돈, 진단비가 있다면 그 약값 이런 것들을 보강하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암 진단비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여기 지금 제가 5천을 해놨는데 1억을 준비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암 진단비 1억 준비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준비해도 이게 사실은 자녀가 20대 또는 30대 초반까지는 5천 준비 가능해요. 왜? 보험료가 싸니까. 근데 40이 넘어가면 이거 5천 준비하기 만만치 않아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자, 그러면 5천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수술비 여기서 실손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5천을 내가 치료를 딱 진단을 받으면 일단 내가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휴직계를 내던 아니면 퇴사를 하게 되던 내가 병 치료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생활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가계부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집에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자 나가는 거 있고 뭐 하니까 이 진단비를 받아서 빚도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5천만 원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치료비가 부족하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주는 5%라고 하는 것은 병원비, 즉 의료보험이 되는 보험료의 5%를 내가 받는 건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신기술 약과 신기술 우리 치료가 있잖아요. 즉 비급여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실손에서도 보강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디서? 진단비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천을 준비해도 1억을 준비해도 생각보다 내가 아주 초기에 가입이 내가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는 경우가 아니라 암 2, 3기만 돼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디컬 푸어라고 이 돈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고 포기해야 되는 또는 내가 급하니까 우리 집에 중요한 애들 학자금이나 모아둔 돈을 그걸 내가 빼서 치료비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대비하는 건데 자 치료가 1년으로 끝나면 좋겠고 2년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년에서 보통 우리가 5년이 치료기간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도 나는 치료비가 계속 들어갈 거고요. 2년 후에도 나는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분은 경과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해서 완치가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4년 뒤에 전이가 됐어요. 새로운 암으로. 그런데 나는 이미 암보험 여기서 탔죠. 그러고 났는데 또 암보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게 저는 이게 꼭 중요한 거죠. 즉, 암 생존율이 지금 70%까지 늘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 치료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약값이 비싸서 내가 좋은 치료를 받았을 경우 70%인데 재발률도 이 완치된 환자들 중에 재발률이 또 70%라는 거죠. 즉 암은 그냥 우리가 완치됐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병인 거고요. 그러다 보는데 문제는 이 재발하는 기간을 보면 0에서 1년 사이가 50.9%고요. 1에서 2년 사이가 11%. 즉 2년 사이에 62%의 내가 재발이 생기는 거,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완치됐다고 판정이 됐어도 18% 이상의 내가 재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아이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원바람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간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이도 아니고 그냥 전이도 아니야. 아무 영향이 없이 내가 새로운 폐암이 발견됐을 때 이때 재진단암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이암은 간암이에요. 간에서 전이가 돼서 폐암이 됐어요. 이때도 주는 거죠. 재발암은 뭐죠? 간암을 치료하고 있어서 다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간암을 받으면 요거는 재발암이죠. 가장 큰 게 저는 잔여암이라고 생각해요.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계속. 즉 내가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3년, 5년이 되면 난 1년 지난 뒤에도 2년 지난 뒤에도 내 몸에 아직 암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데, 즉 내 몸에 암세포만 남아있으면 자, 계속 돈을 준다는 거죠. 첫 번째, 계속 반복, 무한 반복으로 진단비를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으로 진단비를 내가 1,000만 원 가입했으면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3,000만 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100세, 120세를 살아가는데 암 한번 예를 들어서 30대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한 10년, 20년 후에 또 암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겠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암 병력이 있는 분이 암보험을 가입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유병자 보험이 5년이 지나면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3기 이상의 중요한 암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진단암이 좋은 이유는 자, 첫 번째 일반암을 할 때 납입 면제가 돼요. 내가 아까 5,000만 원을 처음 받았을 때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근데 난 보험료 안 내요. 그리고 언제까지? 100살까지 보장을 받는데 내 몸에 새로운 암이 생기거나 전이암, 재발암, 암세포만 내 몸에 남아있다면 10번이고 50번이고 준다는 거죠. 물론 50번 받는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겠지만 내가 치료를 받는데 부담 없이 약값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한 보험사에서 3,000만 원도 가능하고요. 2개의 보험사나 이렇게 가입하면 5,000만 원도 가능해요. 근데 약간 왜냐하면 이게 반복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살짝 비싸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에 즉 30대 또는 20대 아니면 40대 초반만 해도 재진단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물론 50대 넘어가면 재진단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비싸요. 그래서 자녀 보험에는 꼭 재진단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을 보면 그 다음에 꼭 암 진단비를 볼 때 일반 암 진단비에 자궁, 경부암, 자궁 체부암, 전립선, 방광, 유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이제 그 뭐 생명 손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에는 이런 그 보험이 소외감 또는 생식기암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암 5,000을 가입했어도 5,0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 또는 10% 요 정도밖에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 물론 돈도 적게 들어가는 암이지만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 전립선암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병률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뺐는데 지금 생명보험에서는 이거를 빼고 있어요.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이거를 다 주고 있거든요. 다 주고 있는데 손해보험도 언제까지 이 보험을 다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혹시 우리 자녀 거를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건강보험이라고 내가 가입했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우리 아이 보장은 내가 다 잘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명보험에 단점이 있다면 그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어요. 즉 사망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이 목적이거나 연금이 목적이신 분은 분명히 생명보험이 맞아요. 생명보험만이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서 보장을 받는 거는 제가 볼 때 손해보험 쪽이 훨씬 보장의 폭이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보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암도 마찬가지로 생식기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암에서 내가 5,000만 원 암 진단비를 가입했으면 5,000을 다 받아요. 그런데 아마 증권 오늘 다 꺼내서 보세요.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가입하신 분은 이렇게 소외감 또는 생식기암 그래서 별도로 금액이 일부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즉 갑상선, 제자리, 그다음에 경계성, 기타 피부암을 제외한 모든 암 진단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내가 암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재진단암. 이 재진단암에서도 가능하면 저는 1년 주기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우리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암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감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 재진단암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이게 재진단암이 나온 지가 벌써 한 4, 5년은 됐는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재진단암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사실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처음엔 2년 주기였다가 최근에 1년 나왔고요. 보험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 40대 이하 우리 자녀들은 충분하게 이걸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50대 넘으신 분들 이 재진단암이 너무 좋아서 설명을 드려서 가입하고 싶어 하셨지만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재진단암 이게 반드시 중요하고요. 모든 암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암보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순위 보험의 준비물은 뭐냐면 뇌혈관하고 허혈성이에요. 보면 암이 30%의 사망률이 있다고 하면 심장, 뇌혈관 이것도 20% 정도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 발병률이에요. 발병률도 굉장히 높죠. 당뇨, 고혈압성이 있지만 이 부분도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보험으로 보장받는 거 어떻게 받느냐 보실까요? 자, 뇌혈관 질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청자님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실 때도 굉장히 현명하게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 77%, 16%의 어떤 발병률. 이건 발병률입니다. 발병률이면 내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을 가져가는데, 자, 20대 이하인 어린이들은 이게 7천만 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개의 보험사로 하면 1억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 있어요. 또 수술비도 1,000만 원씩이나 준대요.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가입이 다 가능해요. 근데 30세가 딱 넘어가는 그 순간 7천이 안 되고요. 이때는 3천 또는 2천으로 확 줄어요. 40세 넘어가면 40대가 되는 순간은 이게 1,000만 원으로 또 줄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중요한 보장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녀보험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혈관 질환을 7천을 가입하셨으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즉 터져야지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출혈은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가입하고 뇌졸중도 가입하고 뇌혈관도 막 가입하시고 뇌혈관이 부족할 경우에 뇌졸중까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7천 정도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저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안 가져가셔도 돼요. 보험도 내가 보장을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나중에 자녀들이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괜히 넣다가 내가 손실만 보니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 한도 내에서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땐 능력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것만 쏙쏙쏙 뽑아서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어리고 어린 자녀들 또는 40대인 자녀들도 이 부분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고요. 심근경색 발병률이 19%밖에 안 돼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모든 보험증권의 90%는 다 급성 심근경색이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것도 20대 자녀들은 7천까지도 들어가는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진단비 2천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즉 우리 아이 증권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주는데 이런 게 없어? 그럼 이거 뭐지? 이거 다시 고민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저는 질병 후유장애를 해요. 3%짜리죠. 보통 보험증권을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즉 한 번만 지급이 돼요. 내가 장애율이 80% 이상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딱 한 번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수명을 다하죠. 끝이에요. 끝으로 가는데 저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79% 또는 100%짜리는 반복이에요. 내가 현재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내가 어떤 몸에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보험사에서 각 몸의 부위별로 장애율을 적어놨어요. 뭐 3%다, 5%다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볼까요?
자, 90세 보장을 저는 질병후유장애는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상에서 그랬을 때 이분이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눈꺼풀에 장애가 생기면 5% 150만 원 받고요. 귀에 문제가 생겼어요. 15% 450만 원 또 받아요. 얘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코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제가 주변에 의외로 코의 기능이 상실해서 냄새를 못 맡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또 450만 원 또 받을 수 있어요. 치아 5개 이상 되면 5%예요. 150만 원 또 받죠. 그다음에 디스크 진단받아서 20% 장애율 받았어요. 600만 원.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진단비는 한 번 주고 끝나는데 후유장애 3에서 100%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받고 또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상태가 안 되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울고 있고 속상해할 일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위암을 걸려서 위를 다 절제를 했어요. 이거 50% 장애율이죠. 내가 만약에 5천을 가입했으면 2,5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 혈액 투석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율 75%예요. 자, 내가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신장의 문제가 예상해서 혈액 투석을 했죠. 여기서 50%, 5천을 가입했다고 하면 자, 2,500만 원 받았고 다시 여기서 75%를 받으니까 7,500, 그러니까 5천에 75% 또 받는 거죠.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질병후유장애가 꼭 필요하고 이 질병후유장애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은 그 보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붐이나 흐름을 타서 지금 잠깐 많이들 나와 있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져갈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가입할 수 있을 때 얼른 준비하는 게 저는 보험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0세 보장으로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질병후유장애 3% 꼭 필요하죠. 근데 이게 제가 보시면 노년기에 즉 나이가 먹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도 나이 먹으니까 뭐가 생기죠? 그다음에 척추질환 생기죠. 인공관절 시력도 청력도 떨어져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약간의 장애가 생겨서 혼자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도 여기서 다 보장을 받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죠. 인공관절 수술에도 한쪽 다리당 20%씩 4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은 나이 드신 우리 여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먹으면 무릎 안 아프신 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공관절 수술해서 바꾸신다고 해도 이 부분을 또 다 받을 수 있는 거. 즉 내가 건강했을 때, 다쳤을 때 모든 거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반복 지급된다는 게 저는 너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순위는 이제 수술비 보장이에요. 진단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뇌혈관 질환 수술비만 준비를 하는데도 4천만 원이 만들 수 있어요. 뇌혈관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허혈성 4천만 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진단비가 너무 비싸다? 저는 이 수술비로 보강을 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수술비 역시 뭐죠? 반복이에요.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신우신염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33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시면 200만 원 나오시고요. 이런 것들. 자궁근종 수술했는데 18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수술비. 백내장 수술하시면 80만 원 받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은 또 몇 년 지나면 또 하시게 되면 또 받는 거죠. 이게 수술비 보장의 장점인데 내 보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 좀 저렴한 수술비로 가져가시면 또 하나의 보강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제가 어린이 보험 30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30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태아 때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20세 이하까지인 자, 15세가 있어요. 15세가 좋은 이유는 여기는 사망 보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상해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넣으니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요. 20세까지는 최대의 보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30세라고 왜 어린이 보험이 좋느냐? 아무래도 30세까지는 저렴하게, 또 요즘은 저해지 보험까지 나와서 저렴하게 조금 더 보장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30세 넘었다고 해서 보장을 우리 아이는 31살이야, 39살이야, 43살이야. 그렇다고 우리 아이 보험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열심히 달려와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좋겠고, 태아보험이 뭐냐면 어린이 보험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중에 태아보험 선천성 장애가 들어가는데 22주까지만 가입을 하시면 선천성을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변화된 게 있어요. 과거에는 22주 안에 가입할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혹시 병원에서 검사해서 어떤 이상 유무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알릴 의무사항이 없다가, 최근에는 보면 최근 검사에서 아이의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은 사실을 거기 알릴 의무사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고지하게. 그런데 지금 기형아 검사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검사했는데 약간 이상이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좀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보장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가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태아보 오면 태아가 이제 임신이 됐다는 것만 확인되시면 가능하면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태아보험을 통해서는 예를 들어 30세 보장 같은 경우 백혈병이 있는 5천만 원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막 800원, 900원 밖에 안 해요. 그만큼 확률은 낮지만 생기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그다음에 자녀보험 꼭 챙겨서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보장이, 아이를 30세 보장을 했다가 나중에 얘가 큰 다음에 뭐 30세 이후에 또는 이때 가입하게 하지 뭘 내가 벌써부터 100세를 해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 보시면, 자 보세요. 40년 냈어요. 이 사람이 총 내는 게 6천만 원 냈죠. 근데 이 30년으로 가입하니까 보장하는데 4천, 훨씬 적은 보험료로 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길게 달려왔고 보시면, 보세요. 태아 때 암 질병은 7천인데 50세 가보고 보세요. 2만 4천 원이에요. 4배가 올라요.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어릴 때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 그 저축하지 무슨 보험을 들어? 자, 저축은 10년 후에 내가 크루즈 여행을 갈 거야 라고 비용이 3천만 원 든대.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계속 저축을 해서 10년은 되는 시점에 내가 3천만 원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내가 암이 10년 후에 암이 걸릴 거야 라는 확정이 있으면 이렇게 저축을 하면 좋겠지만, 내 암이 5년 후에, 1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거는 보험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중도인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저축을 해놓은 게 많으면 또 급한 자금을 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묻지마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만 없거나 자궁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 질환이 없는 경우에 편하게, 즉 유병자는 원래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지만 표준체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지금 이달 말까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준비 안 되셨으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있습니까?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암에 뭐 생식기암 이런 거 구분 없이 전체 보호장을 다 받는지, 그 다음에 재진단암은 1년마다 줄 수 있는지, 질병 후유장애 또는 상해 후유장애 3% 있는지,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또 하나 중환자실 수술 입원비도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납입 면제는 조건이 돼 있는지, 또 저해지 보험으로 보험료는 좀 다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내 자녀 보험이 지금 잘 가입이 돼서 정말 우리 아이가 60대, 70대, 80대 됐을 때 효자 노릇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신없이 달려왔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혼자서, 그게 시청자님이 혼자서 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꼭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정말 좋은 보험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입해 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옥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의 보장 기간이 짧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120세 장수 시대에 보장 기간은 길게 그리고 보장의 폭도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내 자녀에게 혹은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신다면 전문가분들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가 고르지 않은 관계로 문자부터 먼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00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66세 남자인데요.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한 지 10년이 넘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올해 66세이신데 보험이 없으셔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강진옥 전문가님 어떤가요? 돼요. 가능한가요? 너무, 그러니까 보험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유병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실손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험사들이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수나 이런 것들의 점검, 그러니까 확률이나 이런 것들 대비가 잘 돼 있어서 어떤 보험도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용기를 내서 전화 주시면 아주 좋은 보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험에 좀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궁금한 점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들렸는데. 네,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어요. 예, 네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는 건강을 해서 보험을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주위에 친구가 이제 뭐 아프다고 해서 자기 보험을 잘 들어있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남편 걸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나로는 제가 봐도 좀 안 될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진단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남편분 보험 지금 문의 주셨는데 올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47이요. 47 되셨고요. 네네. 자, 지금 뭐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실까요? 네, 현재까지는 안 아프고 건강하다고 해서 했는데 네. 이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아직 건강검진 받기 네. 전에 연락 주신 건 참 잘하신 것 네네네. 같고요. 네네. 자, 지금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로 돼 보이시는데 보험료에 네. 대한 부담은 괜찮으신가요? 예, 보험료는 뭐, 예. 전에 처음에 가입할 땐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그렇게 남들도 이만큼씩은 다 한다고. 보험이 이제 처음 가입 당시보다 조금 더 갱신되시거나 보험료에 대한 부담적인 문제는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보험료 부담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보장이. 예, 보장이 네. 좀 확실한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47살 되신 남편분의 보험입니다. 자,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보험을 100세 만기로 2012년도에 준비해 주셨고요. 총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남편의 보험을 하나밖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갱신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친구가 아프다 보니까 남편의 보험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 플랜 제안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네. 지금 네. 그 보험이 하나 있으신 거죠? 예. 네, 아마 좀 건강에 자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좀. 네. 시청자님, 그 네. 처음에 이 네. 상품을 가입하실 때 보험료가 네. 이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네, 한 한 1만 7만 원 원 정도? 정도 네, 그 오른 정도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보험료가 많이 뛰었죠. 근데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이제 보험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제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되니까, 네. 이거를 100세 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특약을 많이 이제 제가 다 파악을 했을 때는, 상해 사망만, 나머지는 다 갱신형이고 상해 사망만 100세까지인데요.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우리 질병 나이라 그래서 한 살 한 살 더 먹죠. 그러면 여기다 보험료 더 올라가고요. 갱신할 때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료 수가라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보험을 이제 보상을 받으시거나 하시면 손해율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 손해율조차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보험은 품앗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12만 원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 안에 특약이 뭐 70세 만기도 있고 80세 만기도 있고 있어요. 근데 100세 보험은 아니에요. 이 보험은. 그런데 80세가 만기라고 하더라도 80세까지 계속 올라가시는 보험을 3년마다 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900만 원 더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보험료를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르지 않는 보험료를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네. 근데 또 하나 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네. 이 삼성화재 상품을 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좀 줄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손만 놔두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안 줄어요. 한 6만 원 정도밖에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려요. 보통 실손을 놔두고 기존의 실손을 놔두고 나머지 특약을 부분 삭제를 해서 갱신형을 좀 비갱신으로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그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봤을 때는 실손조차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그 남편분이 아직 건강하시다면 지금은 단독 실손이 한 14,000원 정도면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단독 실손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특약이 요즘에 이제 왜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 시청자님도 박앤세일 한다든가 요즘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한 뭐 몇십 프로 싸게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도 마찬가지세요. 어찌 보면 이게 저해지 환급형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보험료가 갱신도 아닌데 보험료가 네네네. 예, 일반 건강한 사람 가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네. 이 표준체로 똑같이 가입을 하는데 한 30-40%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12만 원이라도 특약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삼성화재에 지금 3대 진단이 있긴 있지만 2대 진단이에요. 저 암이 빠지셨더라고요. 예, 예, 2대 진단이 있는데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3대 진단을 보통 얘기를 해요. 시청자님, 첫 번째 가입할 게 실손 의료비고요. 두 번째 가입할 게 3대 진단비입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암도 빠져 있고요.
하다못해 2대 진단도 뇌출혈 진단비, 그야말로 중대 질병일 때 드리는 진단비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우리 혹시라도 남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뇌경색이라도 진단이 나오시면 여기서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남편이 건강할 때 이제 건강검진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병원 가시기 전에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플랜을 짜봤어요. 근데 지금 삼성화재에 있는 뇌출혈을 뇌졸중, 그야말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보장해주는 뇌졸중으로 짜왔는데요. 제가 이제 흔히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건, 뇌혈관하고 심혈관 준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사실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가입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이별로 저희가 권해드리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 남편분, 배우자분한테는 뇌혈관, 심혈관보다는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제가 보완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 혹시라도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 좀 보장을 받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수술 특약을 넣었어요. 시장님, 그 뇌혈관으로 예를 들어서 시술하거나 수술하시면 이 보험에서 저기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시는데요. 지금 아마 삼성화재에서 그런 특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몸에 휴장애가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단비는 우리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몸에 남아있는 휴장에 대해서는 지금 받으실 게 없으신데 제가 요번에 보완을 해드릴 것은 상해 휴장애, 그 다음에 질병 휴장애, 내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휴장애가 남아있는 걸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하다못해 나중에 치매, 우리 뭐 아직 젊으시니까 치매에 뭐 이렇게 관심은 없겠지만 치매가 어느 정도 CDR 척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전만 돼도 뭐 경증 치매에도 지급을 해드리는 특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해드린 게 95,000원인데 진단비를 제가 3,000씩 넣었는데요. 지금 삼성화재 가입해 계시는 뇌출혈이든가 급성심근경색은 1,000만 원씩밖에 안 돼 있어요. 하물며 갱신형인데다가 근데 보완을 해드려도 3,000만 원씩의 수술비 넣어드리고 해도 95,000원밖에 보험료가 안 나오세요. 근데 이런 것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여태는 이런 걸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목적은 정말 최소 보험료로 최대 효과를 누리시고 내가 보상을 청구했을 때 까다롭게 지급을 해주느냐 아니면 시청자님, 고객님 이거 맞습니다. 예, 지급해드리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완을 해드렸던 부분은 갱신이 아니에요. 25년 딱 내시고 납입을 끝내시는데 25년. 삼성화재 없는 또 특약을 말씀드릴게요. 3대 진단이라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나오잖아요. 그럼 보험료 안 내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신 내줘요. 네, 그런 납입 면제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험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찌 보면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최대 효과를 지금 누리실 수 있는 특약을 제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가입하시고 이렇게 보험을 삼성화재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마 정말 이렇게 탁월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좀 보완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말씀 들으시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남편분 보험 보장 좀 잘 가져가고 싶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좀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저해지 보험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실손 의료비 따로 가져가시는 방법 제안 드렸거든요. 네네. 방송 끝나고 궁금증 또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궁금증도 살펴보겠습니다. 150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2015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대장용종 수술을 했는데 청구를 안 했습니다. 치료가 돼서 현재는 보험이 해지되었는데 혹시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우리가 이제 이런 전화를 많이 주세요. 저희가 다 풀어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보상 못 받으셨다거나, 또 왜 보상이 안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풀어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을 하셔서, 용종수술 하시면 사실 우리가 실손에서도 지급이 되시고요. 또 수술 특약이 있다면 수술비 특약 또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보험회사는 내가 서류를 청구한 거밖에 안 줘요. 어떤 사례라면 예를 들어서 실손을 청구하면 실손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줘요. 네. 그렇지만 수술에 대한 것은 수술 확인서라든가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지금처럼 이제 실효가 됐는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 금방 통화했던 시청자님처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보험 청구를 안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뭐 밀어놨던 거 병원 가셔서 재발급 받으셔서요. 청구하시면 다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해지했다 그래서 나는 보상을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청구하시면 다 지급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 용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손이나 수술 특약 통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데 청구서를 꼭 필요한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에게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13-1531-266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